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부성 경영지도사입니다. 전문 분야는 해외 및 국내에서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로 개척입니다. 현재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본 매뉴얼과 안내 영상은 그 중에서 음식 업종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식품업계에서는 통상 줄여서 즉석 제조라고 칭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점포의 메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시고자 하는 소상공인분들께 직접 필요한 신고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주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자택 또는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김치찌개, 설렁탕, 더치커피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의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국내에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인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음식업 종사 소상공인 분들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소비시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주로 10대부터 40대까지가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였다고 하면 이제는 60대 이상에서까지 온라인으로 구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매출액을 일부 또는 전부 또는 그 이상으로 만회하시고자 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즉석 판매 제조 강호업 영업 신고 매뉴얼은 소상공인 분들이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직관적인 시각 자료와 상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매뉴얼과 안내 영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주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내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의 준비, 영업신고 및 영업신고증 발급 후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안내에 들어가기에 앞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분과 강사 간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즉석 제조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중앙에 나항을 보시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즉석 제조로 판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항 5목에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2020년 11월부터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해썹이라지만 해당 인증은 까다로운 요건이 선행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항 3목의 어육 제품은 즉석 제조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즉석 제조 대상 식품군을 정리한 오른쪽 표 5번을 보시면 어육 제품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의 5번 괄호 안에 있는 단서 조항을 보셔야 하는데 어묵살, 어묵 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표시된 어묵살, 어묵 반제품 및 연육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묵 반제품을 즉석 제조 사업자가 튀겨서 상하지 않도록 차갑게 배송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묵살이나 어묵 반제품처럼 쉽게 상할 수 있는 제품들은 국민의 건강을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취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판매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즉석 제조 대상 식품군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인 1577-125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의 건물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네, 식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로운 법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당연히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제조 가공실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 및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네, 원칙적으로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작업장은 원료 처리실, 네, 원료 처리실입니다. 그 원료 보관실이 아닙니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등은 기타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 시설 및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냥 쉽게 제조실이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삽목도 중요합니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쥐나 해충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등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시설 기준 관련해서는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최대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설기준 점검은 시군구청의 소관이므로 혹시 한 번에 시설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개선 방안을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우리 공단에 연락하셔서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안내드린 다양한 규정에 따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현재 사용하고 계신 또는 새로이 사용하실 사업장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즉석제조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은 뒤에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와 제조 방법 설명서를 작성하셔서 시군구청 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즉석제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실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개설은 선택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반면에 법인 신규 사업자는 필히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에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 행정복지센터, 즉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보다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일단은 통과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협회에 접속하여 즉석제조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35,000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만 모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즉석제조는 새로운 영업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클릭하면 화면에서처럼 다시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 화면에서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원이나 떡집, 방앗간 관련 제품으로 즉석제조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아니라 아래 세 군데 협회에서 품목에 맞게 골라서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증이라고 흔히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검사와 함께 1,500원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5일 정도 통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측에 보이시는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혹시나 일부 놓치신 부분이 있더라도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조방법 설명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성을 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즉 레시피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예시를 조금 더 가져와 보았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생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영업등록 신청서, 위생교육 이수증, 제조방법 설명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모두 가지고 시군구청 위생과에 접수를 하면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시군구청 위생과에서는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제반 서류를 근거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기준은 해결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석제조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즉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를 추가,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또는 신규 사업자라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통장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는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직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품질 검사입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나 역량을 갖춘다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환경에서 통상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가품질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시험의뢰서를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책정보,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이나 검사 수수료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들어가면 다양한 품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 품목 등이 있는데 제조, 가공, 판매하시는 품목에 맞도록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자가품질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셔야 하는데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에스크로라고도 불립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즉석제조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매안전 서비스도 상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에스크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스크로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시에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별도의 에스크로를 따로 가입하시면 그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을 예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센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센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금융서비스 들어가면 에스크로 이체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이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판매자 인증마크 그리고 세부 메뉴로 인증마크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 인증마크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증마크 등록자료 입력란입니다. 아직까지 쇼핑몰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개인 블로그 제목과 주소 정도 넣어주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이므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처음에 건축물 대장 검색하셨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24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우리 점포와 대표자님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방식은 인터넷,
취급 품목은 건강 및 식품으로 클릭을 하고 아래 추가 파일 추가를 누르시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즉 발급받으신 에스크로 확인증에 스캔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아래로 페이지를 내려보면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직접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신 뒤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이후 나의 서비스 칸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민원 신청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화면에서는 민원 신청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민원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접수번호와 민원 사무명, 부수, 처리 상태, 교부 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석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절대 제3자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통사 등을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즉석제조 식품군의 경우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제품을 수령한 뒤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라는 권고 또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 검사는 9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시설 기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또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본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행정사분들께 유료 수임을 맡기시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 행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 자격사 분들에 대한 양력과 연락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로 치킨집과 같은 배달 전문점은 왜 즉석 제조를 등록하지 않는가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기업은 가공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치킨집은 조리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과거부터 짜장면과 같은 조리 음식물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포와 인접한 지역으로 배달 판매를 해왔고 이를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앱들을 사용한다고 한들 점포 인근 지역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다시 말해 먼 거리에 있는 짜장면집에 주문을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점은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택배를 통해서 전국 어디로든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안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석 제조는 일반 제조와 다르게 시설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품목 제조 보고 등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소상공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식품 제조업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과업들이 남아있으나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일단 모두 수행하시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추후 자막이 추가된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남은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해서도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동하는 한 명의 컨설턴트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표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매뉴얼과 안내 영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에서 주관하여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